지난주였죠. 제주 4.3 유족회를 이끌 신임 유족회장에 김창범 현 유족회 상임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 2년 동안 산적한 현안과 과제를 풀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김창범 4.3 유족회장 당선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유족회장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유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1대 유족회장으로 당선된 김창범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아주신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족회장 선거를 통해서 유족회 미래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유족님들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겨 4.3 과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유족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유족님들을 섬기면서 실천하는 유족회장이 되겠습니다. 영령님과 유족님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유족회,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 품속 같은 유족회를 만들겠습니다. 3만 영령님께 부끄럽지 않은 유족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유족회 임원이기에 앞서서 또 유족이시기도 한데 어떤 사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4.3 당시 그 제주의 그 젊은 분들이 거의 다 그 산으로 들판으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도피 생활을 하셨는데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을에 그 손가락 총에 의해 가지고 어머님하고 형님 두 분이 이제 총살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한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런 죄책감 속에 사시다가 이제 저 10살 때 이제 돌아가셨죠. 생을 마감하셨죠. 어떤 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술만 잡혔었으니까요. 네,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가지고 계신데 우선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주 4.3을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 해설에서 모두 삭제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면 어쨌든 4.3 교육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족회에서도 11월 24일 날 그 생명서를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부 그 행정 예고에 대해서 강력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청청병력이고요. 윤석열 그 교육부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죠. 이런 교육부의 행정 예고는 제주 4.3, 8.15 강복, 그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덮고 그 역사를 퇴보하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 들고요. 어느 정권이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역사 교육이 변질된다는 것에 상당히 저는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다. 선거 당시 공약도 좀 짚어보면 유족회에 대해서 공법 단체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앞으로 이제 보상금 이제 2026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거든요. 그 이후에 유족회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4.3 특별법 제16조 제7항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족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유족회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공법 단체로 이제 등록을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공약으로 직권 재심과 특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네요. 이 말은 뭔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수형이 군사재판, 일반재판 수형이 약 4,092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약 1,023명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형사보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법률적 지식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족회 차원에서 우리 유족회 조직 내에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회와 공동으로 협력해가지고 우리 소송지원단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우리 그 희생자 유족분들이 형사보상 청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족회 차원에서 소송 지원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공약,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 생존 희생자와 우리 유족님들이 상당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용어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최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희생자의 그 배우자, 이 배우자분들이 이제 같이 희생자하고 같은 고충이거든요. 네네. 바로 옆에서 또 다 목격을 했었고, 이 배우자에 대한 그 생활보조비 상향 지원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픔이 서려있는 마을에 평화재단과 협력해가지고 아픔이 서려있는 마을에 트라우마 현장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족회 MOU 체결하지 않은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 재래비 그 감면 그것도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화장장 사용료 그 감면 그것도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금 보상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또 유족의 한 사람이자 또 유족 회장으로서 혹시 좀 미흡하다,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유족 입장에 생존 희생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그 특별법상 보상금이 좀 아쉽죠. 예, 아쉽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보상금 지급이 그 국가가 그 4.3 당시 공권력 집행이 불법 부당하다고 하다는 그 책임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의미에 두고 싶습니다, 저는. 예. 그래가지고 4.3 특별법상 보상금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지 우리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자료가 아니거든요. 네네. 2016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하고 희생자와의 하회지 국가와 유족 간의 하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유족분들이 그 이자료에 대한 부분 지급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그 토대도 또 이제 마련할 계획입니다. 희생자만이 아니라 또 유족에 대한 부분도 챙기겠다. 향후 추진을 당겼죠, 그건.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칭 4.3 평화인권기금과 평화인권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형사보상금과 국가 그 보상금을 이제 지급받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족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익 사업의 뜻을 더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할 의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족회 내에서는 이런 뜻을 이제 받들어 가지고 재단 설립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익 사업에 한번 쓰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내부에 검토 중에 있고 또 유족분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혹시 당선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풀어야 할 4.3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시급한데요. 그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이라든지 그다음에 4.3 당시 잘못된 가족 관계를 올바르게 정정해야 국가 보상금과 형사 보상금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가족관계 그 정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혼인신고 특례 조항, 그다음에 친자 출생신고 특례 조항, 그다음에 양자 입양신고 특례 조항을 특별법으로 이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3 정명찾기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미국 책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미국 책임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이 평화재단이나 유족회나 연구소나 발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향후 미국 책임을 규명하고 미국 측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책임 보고서를 한번 발간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4.3 유족회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